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 6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용도 지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도 지역을 공부하셨죠? 이 시간에는 용도 지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5쪽을 보시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여러분 대도시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시를 말하겠죠. 이러한 대도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1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경관지구 살펴볼까요? 경관지구. 경관이라는 게 뭡니까?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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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경관이라는 게 뭐예요? 그 어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경관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가 있는데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다. 그러니까 자연 그 모습 그대로를 보호하고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경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거죠.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그런 지구를 용도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경관지구, 아름다운 그런 자연의 그 모습을 보호하고 형성하기 위한 지구가 경관지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관지구. 그런데 이제 경관지구에는 또 3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연 경관지구도 있고 수변 경관지구도 있고 시가지 경관지구가 있는데 이건 대통령령에 나오기 때문에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다. 두 번째 미관지구가 나오네요. 미관. 여러분 미관이라는 게 뭘까요? 미관. 아름다울 미자죠? 미관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훌륭한 풍경이라고 할까요? 미관. 아름답고 훌륭한 그러한 풍경을 미관이라고 하는데 미관지구는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미관지구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훌륭한 그러한 풍경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관지구도 이제 3가지가 있죠. 뭐 중심지 미관지구가 있고 또 일반 미관지구가 있고 역사문화 미관지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명동 같은 데는 어떻게 될까요? 중심지 미관지구가 되겠죠. 3번째 고도지구가 나옵니다. 고도지구. 고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고도,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그 높이를 그리고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고도지구라고 하는 겁니다. 고도지구. 그 다음에 4번째 방화지구라는 게 있죠.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방화지구가 되겠습니다. 방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방화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지구라고 나오죠. 방제지구. 방제지구라는 건 뭡니까? 풍수해죠. 풍수해. 바람 풍자, 물수자. 풍수해. 천재지변 또는 산사태. 여러분 집안이 붕괴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방제지구가 되겠습니다.
산사태라든가 풍수해, 집안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재해, 이런 천재지변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방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 보존지구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건데요. 주로 뭘까요? 문화재가 되겠죠. 그리고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보존지구가 되겠어요. 이 문화재는 법이 뭘까요? 문화재보호법이죠. 이 문화재보호법에는 지정문화재가 있고 국가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가 있고 도에 등록하는 등록문화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존지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 7번째 시설 보호지역입니다. 시설 보호지구입니다. 시설 보호지구는요, 학교시설이라든가 공용시설, 항만, 또 공항의 보호, 업무 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시설 보호지구가 되겠습니다. 있는 그 시설을 보호한다 이런 얘기죠. 학교시설이라든가 공용시설이라든가 항만, 또 공항의 보호 또는 항공기가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구가 시설 보호지구가 되겠습니다. 8번 칠학지구 나왔네요. 칠학지구. 칠학지구 나옵니다. 칠학지구. 칠학지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 보시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의 자연공원구역의 추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다. 여러분, 추락이라는 뜻이 뭡니까? 추락. 추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추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공동생활하는데 주거의 집단이죠. 추락지구는 주거집단. 인간들이 공동생활하는데 필요한 그 주거의 집단이 추락지구가 되겠는데요. 추락지구가 되겠는데 그 추락지구는 말이죠. 어디에 있느냐? 도시지역에서는 녹지지역입니다. 여러분,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인데 도시지역의 녹지지역하고요. 그리고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그리고 도시지역에도 용도구역의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자연공원구역에 여러분 이런 그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북한산이라든가 또 남한산성이라든가 도봉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공원, 국립공원에 보면은 그 마을 어귀에 그 마을 주민들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자연공원구역입니다. 도시의 자연공원구역 안에의 그런 지역에서 추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가 추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추락지구. 근데 이제 추락지구에도 말이죠. 집단 추락지구가 있고 자연 추락지구가 있긴 있습니다. 집단 추락지구가 있고 자연 추락지구가 있는데 하여튼 추락지구라고 하는 것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개발제한구역과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공원구역의 추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가 추락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개발진흥지구가 나오네요.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말 그대로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이 개발진흥지구는요,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이 다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가 필요한 지구가 개발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10번째,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거기능 보호나 특히 청소년들 보호를 목적으로 이런 사창가라는 말 있죠. 청소년들이 그런 유해 환경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다 이런 얘기죠. 주거기능을 보호하거나 그렇죠?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들의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되겠습니다. 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구 해가지고 시행령에 용도지구 지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거 빼고 10가지가 있는데요. 그렇죠?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6쪽을 한번 보실까요? 26쪽을 넘겨보시면 시행령 31조에 용도지구의 지정이 나옵니다. 이 항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호에 따라 뭐한다?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2014년 올해 2014년 1월 14일 날 개정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경관지구에는 뭐가 있나요?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가 있고 수변경관지구가 있고 시가지 경관지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관지구라고 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경관지구인데 자연경관지구라고 하는 것은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 그대로를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자연경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그 생생한 자연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다 이런 얘기죠. 수변경관지구입니다.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수변, 물가가 있는 데죠. 한강지역, 주변 지역의 수변경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생태계를 보존할 필요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시가지 경관지구입니다. 시가지,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그대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시가지 경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는 그냥 아름다움 있자니까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풍경이 있는 게 미관인데 미관지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중심지 미관지구는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이죠.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이 주로 어디입니까?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중심지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문화재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역사문화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일반 미관지구는 중심지 미관지구도 아니고 역사문화 미관지구 외 지역으로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일반 미관지구입니다. 여러분 저 대치동 사거리 아시죠? 대치역 있는데 그런 데는 일반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치역 아십니까? 대치동? 대치동
미도 아파트, 음마 아파트 있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 대치역 거기는 그 사거리, 그 건물, 사거리에 그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마트, 그 무슨 뭐 마트도 있고 있잖아요. 은행도 있고, 거기는 일반 미관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지 미관지구와 역사 문화 미관지구가 아닌 지역입니다. 아닌 지역. 지역으로 미관을, 그러니까 중심지 미관지구와 역사 문화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일반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도지구는 최고 고도지구가 있고 최저 고도지구가 있습니다. 최고 고도지구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최고 고도지구가 되겠고, 최저 고도지구는 토지 이용을 고도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를 최저 한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최저 고도지구가 되겠죠. 여러분, 인천공항이라든가 그리고 김포공항 그 지역에는 높은 건물들이 없죠. 항공기 비행하는데 이런 최저 고도지구. 또 여러분, 서울공항 있잖아. 성남시 가는데 서울공항 있죠. 거기 군부대에 있는 서울공항 있잖아요. 거기도 최저 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방제지구입니다. 여러분, 방제지구라는 건 뭡니까? 풍수해라든가 산사태를 방지하는 건데,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가 있습니다.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가 시가지 방제지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강남역에 말이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침수돼가지고 건물 지하에 있는 건물 중에서 차가 침수된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가지 방제지구가 되겠습니다. 방제지구. 풍수해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또 자연 방제지구입니다. 자연 방제지구는 토지 이용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지요. 해안변이라든가 하천변이라든가 급경사 주변 등의 지역으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가 자연 방제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방제지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풍수라든가 산사태, 집안의 붕괴 뭐 이런 것들인데, 자연 방제지구는 토지 이용도가 낮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될까요? 해안가라든가 하천변 같은데, 또 급경사 같은 데서 말이죠.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집안이 붕괴되고, 그래서 여러분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대학생들 MT 가가지고 산사태 일어나가지고 건물을 덮쳤잖아요. 이런 데가 바로 자연 방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지구 있죠. 보존지구는 문화재라든가 주요 시설물을 보존하는 경우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가 있고,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가 있고, 생태계 보존지구가 있습니다.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는 문화재라든가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이 있죠.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필요한 지구가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가 되겠고요. 주요 시설물 보존지구가 있네요. 주요 시설물, 국방 또는 안보상 주요한 시설물로 보호와 보존을 필요로 하는 지구가 주요 시설물 보존지구가 되겠습니다. 국방상, 안보상입니다. 생태계 보존지구입니다. 야생 동식물이 서식처,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생태계 보존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호지구라고 나왔죠. 시설보호지구에는 뭐가 있나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보호지구,
뭐 학교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인데요. 여기에는 학교시설 보호지구가 있고 공용시설 보호지구가 있고 항만시설 보호지구가 있고 공항시설 보호지구가 있습니다. 네, 시설 보호지구에는 4가지가 있네요. 학교,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자, 가번에 보니까 학교시설 보호지구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학교시설 보호지구가 되겠고요. 공용시설 보호지구는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공용시설 보호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시설 보호지구라고 하는 것은 항만 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항만시설 보호지구가 되겠고요. 공항시설 보호지구라고 하는 것은 공항시설, 공항에 있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공항시설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칠학지구. 자, 여러분 7번째 칠학지구 나왔는데요. 이 칠학지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칠학지구가 있고요. 집단 칠학지구. 여러분 전원주택에서는 집단 칠구가 최고지요. 세컨하우스. 자연 칠학지구는요. 자연 칠학지구는 녹지지역,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칠학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자연 칠학지구인데요. 여러분 서울 인근의 자연 칠학지구 어디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구리시에서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같은 데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저 팔당댐 아시죠? 팔당댐. 그리고 좌측에 그 천주교 묘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약용 묘를 가는 그 지역. 조안면 면사무소 가기 전에 그 산 밑에 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의 자연칠학지구입니다. 자연칠학지구. 네. 이게 이제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삼리인데 거기가 팔당댐 좌측에 있는 거, 산 밑에 있는 능내삼리인데 거기는 도시지역이면서 자연녹지지역이면서 자연칠학지구라는 얘기죠. 자연칠학지구. 이런 데는 공기도 좋고 전원주택으로서 아주 살기 좋은 그러한 지역이 되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 중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별장으로도 많이 이용하고요. 또 별장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별장하게 되면 취득세는 13.4% 내죠. 해마다 재산세는 4%씩 내니까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아예 그냥 주소지를 옮겨가지고 주소지를 안 움직이고 그 휴양이라든가 피서라든가 위락을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건 별장이잖아요.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아예 그냥 주소지를 옮겨가지고 주거에 이용되는 것은 주택이거든요. 주택.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서울에 있는 하여튼 의사, 변호사, 교수들, 특히 화가, 작가 등이 많이 와서 거주하고 있지요. 그런 데가 자연칠학지구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자연칠학지구에 이런 데 괜찮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집단칠학지구입니다. 집단칠학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칠학을 정비하기 위하여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거 쓰세요. 줄긋고 용도구역을 말합니다. 용도구역. 뭐라고요? 용도구역을 말합니다. 용도구역. 용도구역. 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 개발제한구역에서 칠학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집단칠학지구가 되겠습니다. 집단칠학지구요. 집단칠학지구. 그 다음에 8번째 개발지능지구 나왔죠. 개발지능지구라고 하는 건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인데 이 개발지능지구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6가지가 있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있고요. 이거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주거개발진흥지구가 되겠고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이 산업유통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기능과 유통기능과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입니다. 관광기능과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입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복합개발진흥지구입니다. 복합개발이라고 하는 건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중 2개 이상 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복합개발입니다. 복합개발진흥지구는 2개 이상 기능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이라고 하는 건 뭐 주거기능이 되었던 공업기능이 되었던 유통, 물류기능이 되었던 관광기능이 되었던 휴양기능 중에서 2개 이상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용도지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경관지구는 몇 가지가 있었죠? 경관지구는 3가지가 있었죠.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가 있었고, 미관지구도 3가지가 있었죠.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가 있었고요. 고도지구는 2가지가 있었죠. 최고 고도지구가 있고 최저 고도지구가 있습니다. 보존지구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죠. 보존지구,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가 있었고요. 시설보호지구는 몇 가지가 있었나요? 4가지가 있었죠. 시설보호,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보호지구가 있었고요. 취락지구는 2가지가 있었죠.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집단취락지구.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에서 집단취락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취락지구 말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집단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몇 가지가 있었나요? 6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삭제됐으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는 2개 이상 기능이 있는 것이 복합개발진흥지구가 되겠고,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등의 외의기능, 그러니까 특정개발입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기능입니다. 특정이니까 특정. 외의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진행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특정개발진흥지구. 말 그대로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도 아니고 공업기능도 아니고 유통, 물류기능도 아니고 관광, 휴양기능도 아닌 특정한 개발진흥지구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에는 6가지 중에서 하나가 삭제돼가지고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에는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있었죠.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런 것들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용도지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용어 같은 거 살펴봤습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그렇게 실무상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띄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나온다고요.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아, 이런 지역이구나, 이런 지구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투자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실무상에서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고요. 아, 이런 거 그냥 경관지구는 경관, 자연 그 모습 그대로 경관을 보고 형성하는 지구가 경관지구구나. 격에는 자연 경관지구도 있고 수변 경관지구도 있고 시가지 경관지구도 있구나.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뭐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뭐를 해야 되나요? 이제 용도 구역이 나오네. 용도 구역. 용도 구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들이 나오잖아요. 건폐율과 용적률.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용도 구역 공부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다음 시간에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